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자문의 고강현 운용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주식 매매를 하면서 꼭 알아야만 할, 그러면서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꼭 알아야 할 주식 성공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토마토 투자자문 홈페이지 주소가 나오고 있고 또 전화번호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것은 뭐냐면은 제가 이 주식 실전 주식에서 한 20년 동안 실전 주식 세계에서 몸담고 배우고 익히고 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간단하게라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지금 현재 데스매치에서 진행되고 있는 1회차, 2회차 때 또 수익률을 표를 좀 그래프로 작성해서 보였습니다. 빨간색은 데스매치의 합산 수익률이고요. 밑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이제 코스피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2회까지고, 그러면 3회, 지금 현재 4회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4회차까지는 안 되고 이제 3회차는 그럼 지금 1회차, 2회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 3회차 때는 어땠냐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회부터 3회까지 토마토 TV 데스매치 수익률 이제 작년 11월 10일부터 올해 4월 24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이시기에도 어떻습니까? 빨간색이 데스매치에서 제가 직접 올렸던 지금 수익률을 합친 건데요. 상당히 좀 많이 좀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배우실 것이 바로 제가 이 데스매치에서 했던 실전 노하우를 정말 20년 동안의 핵심 엑기스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좀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선 간단하게 먼저 이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 종목이 상당히 많은데 이 모든 종목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럴 자금 여력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코스피, 코스닥 한 1,800개가 넘을진데 여기서 몇 종목을 추려서 거기에 또 집중 공략해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고 우리 계좌 수익을 많이 좀 상승시켜야 되는데요. 일단 버려야 할 것이 뭐냐? 하락 추세 종목은 버리라고 했습니다. 추세 자체가 하락 추세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죽다가 점점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도저히 수익이 날 수가 없죠. 반대로 두 번째, 상승 추세가 이미 진행됐습니다. 상승 추세가 이미 크게 진행되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는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은 버려라. 아예 접근 불가입니다. 접근 불가고 접근해서도 안 되고요. 대표적으로 과거에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대세 상승 시기에 많이 갔던 종목들이 대중국 관련주라고 일컬어졌던 조선주, 중공업주, 해운주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그러나 개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접근해서 어땠습니까? 고점에 다 들어갔죠. 왜냐하면 고점 크게 상승하고 나서 하락 추세가 이제 이미 전환됐는데도 불구하고 꼭대기만 보니까 저 꼭대기만 가면 내가 수익 30% 먹겠지, 50% 먹겠지 이 생각으로 이미 하락 추세로 전환된 종목에 접근하다 보니까 몇 년 동안 흘러가도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되고요. 계좌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종목 자체는 아예 내 포트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되겠고 아예 처음부터 접근하지도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바닥권 대비해서 크게 오른 종목은 버려라. 이미 바닥권에서 이 크게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느 정도냐? 보통 한 4배 내지 5배 아니면 10배 이상 올라간 종목이 있죠. 그런 종목은 버리셔야 되겠습니다. 아예 접근을 하지 말으셔야 되겠습니다. 거기서는 더 이상 정말 속된 말로 먹을 게 없습니다. 이미 크게 올랐는데 뭐가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런 곳은 접근하셔는 안 되고요. 네 번째, 1차 상승이 진행 중인 종목은 버려라. 1차 상승. 현재 진행 중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은 버려라. 그럼 언제 그런 종목을 보느냐? 1차 상승이 진행하고 나서 내려와서 충분히 눌림목 내지는 낙폭과대가 형성이 되면서 저점 형성 조건이 형성이 될 때, 저점 형성 조건은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본다고 하면은 캔들, 그 다음에 거래량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캔들 길이가 아주 짤막해지고
거래량이 바짝 말리는 그 구간, 거기가 바로 저점 형성 구간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데서 접근해야지 현재 진행 중일 때는 버리셔야 되고요. 접근하셔도 안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손실이 난 종목에 물타기 투자는 버려라. 우리가 꼭 어떤 종목에 들어가서 손실이 났는데 아이고 빨리 본전 찾아야지. 왜 우리가 그 종목에 가서 꼭 수익이 나야 되겠습니까? 다른 종목 가서 수익 나도 됩니다. 이미 손실이 났다는 것은 뭡니까? 손실이 났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할 때는 분명히 상승을 예상하고 매수를 하게 되는데 손실이 났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 흐름, 하락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내 생각과 반대로 움직이는 종목에 더 비중을 실으면서 물타기 한다. 그것은 상당히 위험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아예 버려라. 그리고 이제 6월 15일이죠.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상한가, 하한가 폭이 뭐 플러스 30, 마이너스 30으로 이제 상하 진폭이 이제 60% 정도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시장 자체가 어렵게 됩니다. 물론 시장 효율화라든지 뭐 거래 활성화 측면에서 그런 것을 이제 만들어 제도로서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제도 도입하는 한 달 내지 한 2, 3개월 사이에는 상당히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변동성이 좀 크기로 좀 유명한 시장이기 때문에 미수라든지 신용, 뭐 대출론 이런 것, 그다음에 뭐 비중을 왕창 뭐 100% 이상 이렇게 뭐 다 몰빵 투자라고 하죠. 이런 걸 하면은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버려라. 이 버릴 것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죠. 이 여섯 가지만 잘 버리더라도 어떠냐? 크게 우리가 설령 수익은 안 나도록 크게 다칠 일은 없다. 근데 반대로 이것만 잘 피하고 종목만 잘 고르면은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가서 수익이 날 것인가?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좋은 주식이라는 거죠. 좋은 주식 무엇입니까? 바로 보이는 대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주식입니다. 우리가 접근할 것은 실전 주식 세계이기 때문에 좋은 기업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주식에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기업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좋은 기업, 뭐 삼성전자, 뭐 현대차, 뭐 SK텔레콤 기업으로서는 뭐 최고죠. 예, 최고의 기업이지만 과연 이것이 실전 주식 투자자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좋은 주식이라고 할 만한가? 현 상황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 현재는 그렇죠. 현재 상황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연구할 것은 과연 좋은 주식, 상승 가능성이 어디 쪽에서 높고 있냐. 지금 현재 시장이 어느 쪽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을까. 이것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좋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빠지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고 기쁜 마음으로 오히려 더 사서 모아가면서 기다릴 수 있는 주식. 결국은 여러분이 하실 것은 바로 이 좋은 주식만 매수하면 수익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실전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선제. 이것이 뭐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종목을 잘 선정해야 되겠고 그리고 나서 매수 타이밍을 잘 포착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하기도 하고 똑같은 종목을 매수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누구는 오히려 손실나고 팔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매수 포인트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매수해야 될 때를 거꾸로 팔아버리고 반대로 남들 다 매도하려는데 거기 가서 또 매수하고 이 매도 거꾸로 하면 네, 토마토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토마토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투자클럽 나우에서 제가 최병훈 전문가가 해드릴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주 궁금한 내용인데요. 앞으로 지수가 어떻게 되고 수급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수급이 변화가 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수급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 수급을 좀 완벽 분석하면서 여러분한테 수급이 앞으로 얼마나 들어올지 얼마나 나갈지 그리고 수급 주체는 누군지 그에 대해서 좀 여러분한테 이제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었죠. 전체적으로 오늘 지수는 이렇게 종합주가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지수로 보시면 2146.10포인트로 끝났고 1.10% 올라갔죠. 지수로 보면 오늘 일봉기적으로 양봉이 떴고요. 스토캐스틱 추세지표도 매수 지표가 뜬 상태고요. 자, 그리고 주봉상으로 보면 이번 주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봉으로 완성되는 차트가 완성되는 날이죠. 자, 주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양봉이 강하게 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양봉이 떴지만 꼬리를 달았죠. 윗꼬리, 아랫꼬리. 그런데 오늘은 강하게 올라가면서 지금 여기서 가열권 있다가 다시 내려와서 반등 포인트 가고 있죠. 여기서 아직 골든 크로스 발생 안 됐지만 다음 주에 양봉이라면 골든 크로스가 발생됩니다. 그럼 추세가 좀 더 이어지겠죠. 그러면 다음 주 주봉으로 보면 다음 주 한 주간의 어떤 지수는 이 고점을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고점이 시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시가가 이때 시작할 때 시가가 2169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2169포인트면 23포인트 정도를 돌파 시도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럼 과연 돌파할지 여부가 아주 중요하겠죠. 돌파를 한다면 이달에 2189.54포인트 돌파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월봉 자체가 지금 현재는 월봉이 양봉이 떠 있죠. 계속 음봉에 오늘 끌어올리면서 양봉이 뜬 상태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조정을 못 받고 있고 아주 강한 시장이라는 거죠. 지난 1월 말부터 양봉이 뜨고 나서 그 다음에 그때 작년에 이때가 언제냐면 작년 9월부터 하방 추세를 월봉으로는 하락 추세가 완성이 됐습니다. 양봉 기준 두 번째 1월달 완성되고 나서 상승 추세로 가는데요. 1파 상승이 계속 이어지는 상태다. 만약에 다음 주 금요일 양봉이라 확실히 뜬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생각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6월달에 강한 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 종가가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 오늘 과연 수급에서 보시면 가장 중요한 수급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이 아니라 지난 이제 4월 말하고 5월 초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은 쉬는데 단 5월 18일 이후, 그러니까 5월 15일 이후부터는 외국인 수급이 재매수가 될 거라. 그러면서 제가 그때 8조 정도 외국인이 2월부터 샀는데요. 앞으로 4조 정도 8조에서 플러스 4조 정도는 최소한 4조는 더 산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런데 얼마나 사고 있냐면, 자, 외국인들을 보시면 실제로 순매수 전환한 건 2월 1일부터 순매수 전환했거든요. 자, 그래서 만기 후에는 7조 9천억 샀지만 지금 2월 2일 순매수로 전환하고 나서는 외국인들 얼마나 사고 있냐면 바로 10조 2천억씩 사고 있습니다. 10조 2천억 샀으니까 제가 8조에서 4조 더 산다 그랬으니까 1조 5천억 정도에서 2월 달에 제가 끝내준 남자에서 4조 정도는 사고 쉰다 그랬습니다. 쉬었다가 다시 계속 사고 있다가 또 쉬고 있죠. 자, 앞으로 최소한 여기서도 3조 정도 더 매수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외국인이 샀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보다 투신이 380을 팔았는데요. 연기금이 550 샀습니다. 연기금하고 외국인이 매수가 재개됐다. 그리고 오늘 수급상에 선물은 8,264개 강하게 많이 매도를 쳤지만 특별하게 누적 보면 큰 만기 이후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3월 13일 이후로 봤을 때는 누적으로 보면 지금 23,350개 하기 때문에 선물이 지수를 크게 흔들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지난번에 좀 흔들었지만요. 그래서 이 수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반드시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수급상으로 여기 금융투자가 어저께 2천억 가까이 팔면서 만기 이후에 3월 13일 1조를 팔았죠. 앞으로 금융투자에서는 저는 1조 최소한 1조에서 1조 5천억 정도 나올 걸로 보입니다. 매도하는 주체 세력은 금융투자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융투자에서는 ELS 관련된 주식 파생상품, ELS 관련된 상품이 조기 상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월에 금리 인하를 추가 인하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기 상한이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ELS는 3년짜리 만기인데요. 이제 6% 정도, 그러니까 연 6% 이상에 하면 조기 상한 옵션을 6개월에 한 번씩 줍니다. 그래서 3월 달에도 많이 조기 상한이 됐고요. 이번에
또한 6월 13일 전에 또 조기 상한이 좀 많이 이루어질 걸로 보면 최소 2조까지 조기 상한인데 1조를 팔았죠. 지금 앞으로 최소한 1조 나올 것이고 제가 보기에 상한폭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상품이 수급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상품을 만들기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급의 측면에서 매도는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2조 정도까지 만기까지 나올 걸로 보이고요. 금융수야 나온 것은 계속 나온다. 그럼 이 나올 것을 받아줄 때가 있어야 돼. 이 받아줄 게 바로 외국인하고 연기금이다. 그래서 2조 정도를 받아줄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이다. 지금 2월 2일부터 순매수하고 나서 외국인이 10조 2천억 샀습니다. 과연 계속 살지 여부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2013년도 2013 1월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은 계속 팔다가 외국인입니다. 이게 2013 7월부터 샀는데요. 그래도 순매도 상태였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1월 때 여기 계속 사고 있죠. 올해부터. 그런데 여기가 전체로 보면 78조 정도 사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자, 그런데 2월부터 공격적으로 순매수가 0 이상으로 매수가 되는 상태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이다.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순매수 주체가 외국인이다. 그래서 순매수 주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순매수로 돌았었냐면 2015년 2월 2일부터 돌았었다.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 효과는 자 2014년도 3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한 6개월 정도 살 때 외국인들이 작년에 13조를 샀습니다. 근데 코스피는 4.5%밖에 안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작년도 7월 11일부터 11월 1일까지 순매수 규모를 단순히 따지니까 외국인 순매수가 16조 3천억을 샀어요. 근데 코스피는 8.2%밖에 안 올라갔어요. 근데 올해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작년의 효과는 보면 외국인이 순매수한 효과를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자, 외국인들이 1조 순매수하면 효과는 0.5%에서 지수가 0.34%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올해 2월 2일부터 5월 20일까지 외국인 순매수 10조 2천억 샀습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10%나 올라갔다는 거죠. 야, 이게 작년보다 1조 순매수 효과가 1%포인트 지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 대비 외국인 순매수 효과가 작년에 2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 2배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그것을 2배 되는 이유를 한번 보시면 자, 왜 2배가 됐을까요? 올해는 외국인이 샀던 효과가 2배 된 작년보다 2배의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관과 개인이 매도세 약화됐기 때문이다. 파는 사람 적은데 외국인이 사니까 외국인도 사다 보면 놀란 거죠. 원래 지수가 5%밖에 올라가야 되는데 지수가 10% 올라갔어요. 아, 왜 놀랐냐면 기관과 외국인이 개인이 안 팔고 있는 거예요. 별로 안 파는 거예요. 이제 얘들이 투신권에서 한 매수 해봤자 한 매도한 게 3조밖에 안 되고요. 개인도 별로 안 팔고. 자, 그래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유동성 힘일까요? 아닙니다. 유동성 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글로벌 유동성이 저희 한국에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10조 산 걸로 보면 아직은 본격적인 글로벌 유동성은 전혀 안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그냥 평상시에 사는 거 조금 더 샀다 뿐이에요. 팔지 않아가지고 그런 거죠. 순매수가. 그래서 개인이 기관 팔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들어올 거라 생각하고 개인과 기관이 안 판 거예요. 덜 판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고요. 자, 저금리 기조가 됐기 때문에 1.75% 기준금리이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다른 데 갈 데가 없습니다. 투자할 데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